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청력이 좋아짐입니다. 과연 청력이 어떻게 하면 청력이 나빠지는 걸 막고 청력이 조금이라도 지금 상태보다 좋아질 수가 있는가? 사실 잘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코, 입,귀가 다 어두워지고 잘 안 들리고 냄새도 잘 못 맡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콧물이 나오고 또는 건조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것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력이 좋아진다, 청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는 전신 건강을 좋게 해주면, 그 사람의 흠을 보완해주면 청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눈과 귀의 상태는 뇌수와 연관이 많습니다. 뇌수, 고래는 골수가 있지요. 뇌에는 뇌수가 있습니다. 골수, 뇌수가 부족해지면 청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청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진액이 새는 겁니다. 말하자면 뼈골 빠지게 일을 한다든지 정말 뼈골 빠지게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과다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지 또는 대변으로 자꾸 설사를 해서 진액이 새 나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골수, 뇌수를 바로 손상시키는 행위인데, 이런 것을 막아주면 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의학에서 이 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이 귀는 신장의 기운과 연관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장 그러면 키드니, 콩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가 큰 사람이나 뼈가 굵은 사람들이 또는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신장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장 기운을 돋구는 치료를 해주면 청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귀는 신장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귀 마사지법을 하면은 콩팥 기운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든든해질 수도 있습니다. 콩팥과 관련된 뼈골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치아라든지 눈이라든지 모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신장을 너무 많이 써먹으면, 신장 너무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성생활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특히 여름에 성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뼈골 빠지게 일을 많이 한다든지, 하루 종일 서 있는다든지, 이러면 바로 콩팥에 부담이 가서 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한의학에서 신장 기운과 가장 연관이 깊다. 신과 명문이라는 게 한의학에 아주 독특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한의학의 독특한 용어예요. 신과 명문은 연관이 많아요. 수화라고 그래가지고, 명문화세라는 것은 근본이 화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정력이 떨어진다든지 허리 다리가 아파진다든지 힘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명문화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는데 조금만 추워지면 내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기가 와요. 이게 바로 명문화세 현상입니다. 이것이 또 청력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과 연관이 있다는 게 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신과 명문의 기운이 쇠락하면 명문화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좋게 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청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명문화세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치아가 이뿌리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뿌리가 드러나는 현상. 그리고 식욕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눈이 침침해져요. 귀가 멍멍하거나 잘 안 들리거나 들렸다 안 들렸다 하거나 이래요. 이게 다 바로 명문화세, 즉 남자의 근본이 약해져서 오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좋게 해주는 그러한 팔미라든지 이러한 약들을 쓰면은 바로 청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신설이에요. 다 이제 콩팥이라는 게 다 들어가져요. 신장의 기운이 고갈되면서 설사를 하는 것을 비신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신설의 특징은 새벽만 되면 아랫배가 잘라지는 듯하고 새벽에 배가 아파지면서 설사를 합니다. 이것을 비신설이라고 그래요. 특징이 새벽녘에 설사를 하고 뭘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것이 비신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젊어서 성생활을 많이 했거나 또는 오래 서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또는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무리한 운동, 정말 극에 달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한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치료해 주니까 청력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도 저는 했습니다. 설사를 해서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보니까 비신설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성생활을 즐기고 좋아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 나이가 드니까 부인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어지러워서 중심도 잘 못 잡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려고 그랬었는데 이 비신설을 치료해 주니까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비신설의 특징은 새벽 4시나 5시가 되면 배가 잘라지는 듯 아프고 설사를 해요. 근데 이때 배라는 것은 배도 윗배가 있고 가운데 있고 아랫배가 있는데 아랫배가 잘라지는 듯하게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또 설사도 쫙쫙 하는 설사가 아니라 삐질삐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무지룩한 설사죠. 이 설사를 하면 기분이 나쁘고 기운이 다 빠지는 듯하대요. 아니 밤에 충분히 자서 충전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설사를 한 번 한다고 기운이 쫙 빠지는 것 같으면 무슨 생활을 해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좋게 해주니까 청력이 보청기를 끼려고 그러다가 안 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비신설을 치료하는 약에는 이신환이라는 게 있고 사신환이라는 게 있고 육신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콩팥과 비장을 좋게 해주는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
이신환, 사신환, 육신탕 다 보면 뭐예요? 콩팥이 들어가죠. 신자가. 신을 콩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2, 4, 6이 들어갔어요. 짝수로 들어갔어요. 이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비신설, 이신환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사신환 이거 하나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육신탕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이신환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사신환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육신탕을 써야 비신설이 치료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면서 청력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이 끼지 않고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까지 좋아지는 경험을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청력 그러면 이 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신의 건강 상태가 귀와 연관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이 바로 콩팥이다. 근데 콩팥과는 비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비위 기능도 좋아져야 콩팥이 또 좋아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비위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설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더욱 몸이 약해져서 청력이 약해지고 그것을 치료해줘야 바로 청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청력이 좋아짐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만 쓰는 게 아니라 귀 마사지법을 하면 청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제가 시범을 보이면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뒤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14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쓸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어 내리는 거. 이걸 이제 양쪽 손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 손으로. 이거를 수도 없이 120번 정도 아침에 하는 거예요. 이게 청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청력이 나빠져서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청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